이 영상은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 신앙과 리더십의 조화를 탐구하며 모세의 판단과 심판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봅니다. 이 영상은 모세의 삶에서 판단과 심판의 역할을 자세히 분석하고 모세의 도덕적인 판단력과 하나님의 뜻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봅니다. 또한 모세의 판단과 심판을 현대의 삶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며 모세의 지혜와 도덕적 원칙이 오늘날의 리더와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행에서는 모세의 리더십과 판단력을 개선하고 고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현대 사회의 리더와 판단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세의 삶을 이해하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모세의 결정과 그의 리더십을 현대의 삶과 연관시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과 그의 리더십이 현대 리더십과 도덕적 판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이 영상은 모세의 리더십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와 현대의 리더십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모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등을 다룹니다. 이 영상은 모세의 삶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며 모세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리더십과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세의 삶과 리더십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제공하여 그의 행동과 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판단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모세의 판단력이 각 상황에 맞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여기 율법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랐는지를 다루며 그의 판단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봅니다. 19차시에서는 모세의 결정과 판단이 현대의 결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그의 리더십과 판단이 오늘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마지막 차시에서는 모세의 지혜를 요약하고 현명하게 이끄는 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며 그의 판단력과 리더십이 어떻게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마무리합니다. 모세의 삶과 그의 신앙 리더십에 관한 이 영상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모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신앙을 지키고 판단력을 통해 백성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현대의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판단력과 결정력에서 배울 점이 많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권위를 가지고 적절한 판단을 내린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신앙은 강력한 영감을 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리더십을 통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다른 이들을 지지하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현대의 삶에서 그의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판단력과 신앙 리더십은 오늘날의 도전과 과제를 극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모세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고 그의 교훈을 현실적으로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전달하며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태초의 지도자의 신앙과 리더십 현명하게 인도하십시오. 모세가 주는 심판에 관한 교훈 영상을 통해 모세의 삶과 그의 리더십에 대한 풍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모세의 지혜와 도덕적 원칙을 현대의 삶에 적용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판단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며 판단력은 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단의 기본 구성 요소와 판단력의 차이점도 살펴본다. 판단력은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판단력은 정보를 평가하고 결과와 관련된 행동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이다. 판단력을 잘 활용하는 리더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판단력은 상황을 평가하고 가능한 결과를 신중히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결정이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력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표현하며 편견이나 의견에 기반한 결정을 피해야 한다. 판단과 분별력은 개인의 의견에 기반한 결정과 상황을 고려한 결정 사이에 차이가 있다. 현명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력은
편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각도를 고려하고, 분별력은 넓은 관점을 제공하여 편견을 제한하고 공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판단력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과 감정, 결정 결과를 고려하는 반면, 개인적인 판단은 주관적인 의견과 경험에 기반한 결정과 대조됩니다. 판단과 분별력은 상호작용하여 모든 관련된 사람에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사실과 이해에 기반한 판단을 하면서 동시에 공감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판단과 분별력의 차이를 이해하면 결정이 공평하고 정보에 입각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은 이용 가능한 사실, 경험, 직관, 창의성, 감성 및 윤리적 고려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판단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경험, 지식, 직관, 창의성, 감성, 윤리적 고려를 고려합니다. 판단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며 문제를 식별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전체적인 효과를 조사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할 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을 피하기 위해 판단 전에 이용 가능한 모든 사실과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경험, 지식, 직관, 창의성, 감정, 윤리적 고려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하느님의 뜻과 개인적인 판단을 통합하는 것은 리더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성한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는 힘으로 우리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신성한 뜻은 우리가 최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더 현명하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과 신성한 뜻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리더에게 필요한 기술과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리더는 신성한 뜻을 통해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임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권한을 부여하는 등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력이 리더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보를 평가하고 반대에 대응하며 영감을 주고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력을 발휘하는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업무를 위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과 신성한 뜻을 통합함으로써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단은 상황을 평가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후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판단력을 통해 리더는 잠재적인 반대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동기를 부여하고 합의를 도달하기 위해 타협할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통해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업무를 위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더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신중히 고려함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객관적인 사고는 올바른 판단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단력을 발휘하면서 반대에 대응하고 인력을 위임하며 영감을 주는 리더는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성한 뜻은 주어진 상황에 명확성과 지혜를 제공하며 결정의 결과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통해 리더는 최고의 목적에 부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관계나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신성한 뜻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신성한 뜻은 명확성과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됩니다. 판단력을 갖는 리더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부에 대응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평가하며 비판적 사고를 갖는 리더는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업무를 위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며 권한을 위임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을 구사해야 합니다. 판단력과 신성한 뜻을 통합하여 리더는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지혜와 용기를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판단력을 갖는 리더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판단력을 통해 그들은 신성한 뜻을 통해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발휘한 리더는 상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단을 통해 리더는 대체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도달하기 위해 기꺼이 타협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발휘하는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업무를 위임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권한을 부여하여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위임과 영감을 통해 생산성과 사기를 높여준다. 모세의 생애에서 현명한 판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판단은 건전한 결정을 내리고 영감을 부여하는 리더십의 핵심 요소이다. 판단의 개념과 현명한 의사결정에 대해 이해한다.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판단력을 통해 자신감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판단은 사실을 평가하고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이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 상황을 심사숙고하고 판단한다. 판단은 상황을 평가하고 리더십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판단을 알맞게 사용하는 방법과 판단의 핵심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판단의 이해, 개인적 판단과 신성한 뜻의 통합을 탐구한다. 판단의 실수를 피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각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판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본인의 가치와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모세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와 대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모세의 인품과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유로 인도되기 전에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념을 지키며 선인을 나아가는 모세는 애굽에서의 공경을 이겨내고 백성을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은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의 믿음은 그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유를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권위 부족과 파라오의 저항으로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신념으로 바로와 협상하여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다. 모세는 바로와의 협상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 자신의 판단을 사용해야 했으며 주님의 표징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의 신념을 증명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 모세는 홍해에서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모세의 리더십은 겸손, 용기, 지성과 같은 자질을 갖췄으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을 실천하기 위한 용기와 영적인 힘을 보여주었다. 모세와 바로의 만남과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모세의 리더십과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갈라짐과 모세의 믿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모세의 리더십 발전과 믿음 성장에 대해 분석해 보십시오. 모세의 리더십 체계를 사용하여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모세의 심판 체계 및 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실수를 알아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여정에서 겪은 시련과 환난, 그리고 그의 용기와 헌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리더십의 복잡성과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를 판단에 적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지시에 순종하였고 그에게서 인도와 보호를 받은 리더였습니다. 도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리더십에 적용함으로써 이 궁극적인 권위를 사용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대화와 십계명을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것을 결정에 적용하는 것이 모세의 리더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그의 삶은 현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한다. 모세는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모세는 자신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조화시키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며 신성한 뜻에 따라 결정하는 리더십의 모범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리더는 상황을 넘어 전체적인 관점을 갖고 결정을 내리며 더 높은 도덕성과 목적에 기반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지도자들은 신성한 영감과 겸손의 역할을 이해하고 더 높은 힘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개념을 탐구하고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조사하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고 판단을 균형 있게 맞추었는지를 분석하고 독자는 신성한 뜻이
리더십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탐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고 해석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며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과 균형을 맞춰 내렸는지에 대한 성찰과 모세의 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해석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맥락을 검토하며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균형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성찰과 신성한 뜻을 사용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영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 고려한다. 여러 실수를 피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행동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범하는 실수와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인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과 자신의 판단과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항상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실과 상황의 맥락 그리고 다른 영향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성과 실용성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며 이 장은 그런 결정의 복잡성에 대해 설명한다. 모세의 삶에서 도덕성과 실용성의 균형을 유지한 모범은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모범입니다. 모세는 도덕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데 능숙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다양한 옵션을 평가하고 도덕성과 실용성을 고려했던 훌륭한 지도자였으며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덕성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모세의 모범과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는 지침을 고려하면 도덕적이고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덕성과 실용성 사이의 긴장은 협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항상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모세는 도덕적 의미와 실제 요구를 모두 고려하며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결정에 있어 도덕성과 실질적인 고려 사항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다양한 지침 소스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덕성과 실용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으며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모세의 결정 과정을 통해 우리는 도덕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윤리와 실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도자였습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지도자로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더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도덕성과 실용적인 사고 사이의 긴장을 탐구하고 윤리적 고려 사항과 실제 요구 사항을 비교하는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덕과 실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가이드를 활용하는 방법과 도덕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덕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다양한 지침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도덕성과 실용성 사이의 긴장을 탐구하고 실제 요구사항과 윤리적 고려 사항을 비교하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침,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각 소스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지침을 전달했다.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며 그의 리더십과 백성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순종의 중요성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도와 힘을 주시며 어려움에 직면해도 믿음과 인내를 통해 자유로운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불타는 떨기나무는 그의 삶에서 신성한 의지의 원천이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삶에서 주는 교훈과 상징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법을 가르쳤다. 모세는 다양한 기술과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과 인내심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지침을 제공하고 믿음의 힘과 결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앙과 어려움에 직면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계명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순종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기적인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의 경험과 십계명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믿음과 인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학생들을 인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생생한 스토리텔링과 참여를 통해 집중과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멘토링을 통해 모세는 자신감을 얻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으며 그의 믿음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대한 모세의 경험과 그에 따른 약속은 신뢰와 판단력을 배우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모세는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신중한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판단력을 과시했으며 그것이 그의 성공의 일부였습니다. 이 장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내용과 의미를 논의하며 현대 생활에 십계명을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사회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덕적 원칙입니다. 십계명은 모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영향력이 있으며 십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의 기초이며 이를 따르고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십계명은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덕적인 나침반을 제공하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많은 종교와 사회에서 채택되고 적용되는 도덕원칙인 십계명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며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한다. 십계명은 오늘날 사회에서 여러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일상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고 성찰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십계명이 강조하는 가치이다. 또한 십계명은 정의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결정을 내릴 때 사회적인 영향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십계명은 사회적인 정의, 공평성, 공고한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과 사회가 함께 형성되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개인과 사회 모두가 십계명을 숙고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덕성과 정의가 확보될 수 있다. 십계명은 사회적인 목표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축과 유지에 필수적인 도구이며 개인이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십계명은 법체계의 기초를 제공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갖도록 돕는다. 개인과 사회는 십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십계명은 도덕적 지침의 원천이며 현대 사회에서도 유용한 도덕적 틀로 사용될 수 있어서 십계명을 사려 깊게 고려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십계명은 개인과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도구이며 이를 따르는 것은 개인의 중요한 책임이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현대 생활에서도 의미와 영향을 가지고 있다. 십계명은 현대 사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 문화와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십계명은 다양한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십계명은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십계명을 따르기 위한 실제적인 틀과 윤리적 의사결정 전략 및 십계명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현대 생활과는 관련 없는 오래된 규칙으로 여기지만 십계명에는 현대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 십계명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며 법률과 상호작용을 통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침이다. 십계명은 오래됐지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배우고 지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모세의 예를 통해 이해와 자비를 통한 현명한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판단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과 미래의 진행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비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근본 원인을 찾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며 자원을 활용하고 의사결정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리더는 판단을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의 결정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리더는 신성한 뜻과 논리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인 영향과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판단을 중요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리더는 단기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판단은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리더는 사람들이 어떻게 리더십 위치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 판단과 이해를 결합하여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판단과 결정이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를 형성하는 판단의 힘과 뜻과 논리의 균형을 이해해야 한다. 판단을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판단의 장기적인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현명한 리더가 될 수 있다. 판단을 내릴 때 이해와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성한 뜻과 논리를 모두 활용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통찰력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리더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신의 결정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식해야 한다. 단계별 지침을 통해 이해와 자비를 보여준다.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통찰력을 모은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한다. 판단을 내릴 때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행동하여 자비를 보여준다. 결정의 논리, 사실 및 결과를 고려한다. 판단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와 모세를 통한 판단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 리더는 판단을 내릴 때 그들의 감정, 필요,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권위와 존중은 모든 성공적인 리더에게 중요한 기술이며 이 장에서는 구약의 지도자 모세의 존경과 권위를 탐구할 것이다. 모세는 권위와 존경심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며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경청, 의사소통,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 등의 중요한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모세의 접근 방식은 존중과 권위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그의 의사소통과 경청 기술은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다. 잘못된 의사소통은 갈등과 오해를 유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경청 기술은 리더에게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존중은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자신의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법 제정 동안에도 자신을 이끄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했습니다. 판단을 내릴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권위 있는 사람들과의 존중과 신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세는 존경심, 공정성, 고결함을 보여주며 권위 있는 인물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정직하게 행동하여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판단을 내릴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비의 힘을 인식하며 윤리 강령과 결정의 공정성을 유지하면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이를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의 모범을 따라 권위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신뢰를 제공하며 판단을 내릴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예를 따르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고 판단을 내릴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뢰를 갖는 리더가 되기 위해 권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존경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판단을 내릴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모세의 모범을 따르면 이러한 자질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고 시간을 내어 신뢰와 존경을 얻으며 결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양측의 관점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자비와 은혜를 우리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존중과 권위, 공정성과 분별력, 그리고 자비와 은혜는 모두 중요한 요소로서 함께 작용하여 성공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위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를 이해하고 겸손과 지혜를 보여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모세의 모범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좋은 경청과 의사소통 기술인 상호작용과 질문하는 기술을 배우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조언을 듣고 정중하게 행동하며 적절한 신체 언어와 목소리 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과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과 은사에 감사를 표현하고 적절한 경우 격려의 말을 하며 임대한 일과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을 내릴 때는 편견을 없애고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며 모든 사실을 고려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리더십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은혜와 자비, 용서를 베풀어야 하며 관련자와 공개적이고 명확한 소통을 유지하며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E-M-T-E-R 프레임워크를 활용합니다. E는 공감을 연습하고, N은 알림을 확인하며, T는 대화를 나누고, E는 격려를 제공하며, R은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권위와 존중을 행사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로 권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판단은 사실에 기반하고 감정에 따라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는 상황을 평가하고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대인관계 역학을 이해하며 결정을 내려야 한다. 리더는 자기 성찰과 공감을 바탕으로 리더십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시기에 현명한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리더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고 자원 부족이나 반대 의견과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 리더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편견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결정을 내릴 때 조언과 의견을 구하고 관련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힘들 수 있지만 리더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잠재적 편견을 인식하며 조언을 구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 리더는 갈등 관리 및 팀원 간의 의견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접근해야 한다. 리더는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을 장려해야 합니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리더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 옵션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확실한 결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리더는 가능한 관점을 고려하고 팀원과 외부인으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리더는 건강한 관계와 이해와 신뢰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열린 의사소통과 건전한 토론을 장려해야 합니다. 리더는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리더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결정을 내릴 때 공감을 활용해야 합니다. 리더는 갈등과 반대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리더는 자기 성찰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리더는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결정의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은 리더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편견을 식별하고 조직의 가치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더는 자기 성찰을 통해 의사결정과 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은 리더가 우리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리더는 공감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는 결정이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리더는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공감의 힘을 활용하여 리더는 성공적인 리더십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더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감은 리더가 자신과 팀의 의견과 가치를 이해하고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리더는 다양한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 상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 개방성, 존중을 바탕으로 리더는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모든 당사자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리더십에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며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의 관점과 경험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십 위임은 리더가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개인들에게 책임을 맡김으로써 지혜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임은 신뢰관계를 발전시키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잠재적인 위험과 보상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예를 통해 위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지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역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은 리더가 더 크고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고 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팀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는 사기와 고도의 동기부여가 가능하며 업무 완수에 도움이 됩니다. 리더와 팀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동기부여 부족, 사기 저하,
업무 불능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위임의 성공은 신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팀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리더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위임과 역량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리더십 위임에는 업무 전달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권한부여, 신뢰와 신뢰의 중요성, 동기부여와 영감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위임한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간결한 지침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리더는 위임에 더 성공할 것입니다. 위임과 관련하여 리더는 신뢰와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과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리더는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어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드백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권한 부여, 신뢰성, 의사소통, 동기부여 및 영감은 리더십 위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위임이 성공적이고 모든 당사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리더십 위임은 성공적인 의사결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더는 효과적인 업무를 위임하여 팀 협업과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리더는 위임받은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권한을 부여하여 성공을 격려하며 훈련과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리더십 위임은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해 명확한 목표, 설정, 지원과 동기부여, 권한 부여와 발전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더십 위임은 위임자의 업무를 위험에 내놓을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해야 합니다. 리더는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신중히 고려하고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훈련과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위임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신뢰와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조된 모든 요소를 갖춘 리더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위임은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위임받은 사람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임은 팀의 구성원에게 특정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 리더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위임하고 적절한 훈련과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리더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지침을 제공하여 위임을 촉진해야 하며 개인의 발전 방향을 이해하는 유용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위임은 리더십의 핵심 도구이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위임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피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개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위임은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한 핵심 도구이며 앨리스, 빌 클레어의 예시를 통해 위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성공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임은 많은 준비, 신뢰 및 헌신을 필요로 하며 모세의 위임을 통해 성공적인 리더십을 실현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용기, 자신감, 확신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결정을 통해 대담한 결정의 중요성과 위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결정을 내리면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감한 결정을 내리려면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와 지원을 얻어야 합니다. 과감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잠재적 보상과 위험을 고려하고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과감한 결정을 내릴 때는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것과 실제적인 것의 차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과감한 결정을 내리려면 실패와 실수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결정을 평가하며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지원을 얻어야 합니다. 과감한 결정은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실용성과 가능성 사이에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를 알고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판단과 지혜를 통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살펴보고 현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결정 가능성과 실용성을 이해하고 가능한 솔루션을 조사하여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것과 실용적인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른 사람의 신뢰와 지원을 얻는 것이 리더에게 중요합니다. 결정의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고 신뢰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리더에게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장기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결과를 고려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모세가 말했듯이 지혜로운 판결을 선택하고 공의를 행하라. 신명기 6.18. 판단의 힘과 의미를 이해하여 현명하게 지도하고
현재와 미래에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담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식별하고 가능한 것과 실용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 대담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신뢰와 지원을 얻고 결정의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과감한 결정은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야 한다. 대담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하고 가능한 것과 실제적인 것을 구별하며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결정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모니터링하며 개선할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리더로서 우리는 반대에 효과적이고 정중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반대에 대처하는 기술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중요성과 건설적 비판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반대에 대처하며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반대에 대처하고 생산적으로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장을 마치면 반대 상황을 건설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비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에 대응하는 도구를 갖추는 것이 자신을 현명하게 이끄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판에 대처하는 데 열린 마음과 존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리더에게 중요한 통찰력과 방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리더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외교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리더에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리더는 건설적인 비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외교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외교적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은 리더에게 필수적입니다. 외교란 의견 차이를 존중하고 대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관행이며 이는 모든 리더가 보유해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대결 상황을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며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관점에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안적인 관점을 수용하고 상대방의 우려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내어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대립 상황을 완화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인 외교적 방법이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사례를 연구하여 반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외부 요인을 고려하고 비판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대안적인 관점을 수용하며 비판을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불일치를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는 반대에 직면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건설적인 비판을 식별하고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자세를 유지하며 불일치를 생산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불일치를 생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고려하여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해결의 첫 단계는 공통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 전술을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모든 사람의 기여와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외교적 태도와 예의를 유지하여 불일치를 해결하고 다양한 유형의 반대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생산적인 방식으로 반대를 해결할 수 있으며 존중심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리더는 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해관계 이해, 정의와 자비 균형, 효과적인 의사소통 구축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관계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 자각, 갈등 결과, 예측, 자비와 정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자비와 정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관계, 명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리더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고 명확한 의사소통과 신뢰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리더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개방적인 대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리더는 명확한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해와 공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대화의 공간을 조성하며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활용하고 각 결정의 영향을 이해하며 해결책에 도달할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리더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명확한 의사소통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관계를 고려하고 신의 지도와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갈등 중 효과적인 리더십은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고 관계를 고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예의 어머니는 딸과 자신의 감정을 모두 인식하고 공감 실천을 통해 최선의 이익에 도달했습니다. 직장에서 두 동료 간의 갈등에 대해 저자는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갖추는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외교 분쟁에서 저자는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 평가, 명확한 의사소통, 하나님의 지혜 구하기와 같은 리더십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리더십은 모든 조직, 커뮤니티 또는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인격을 갖춘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격을 갖춘 리더를 임명할 때는 품격과 자질, 리더십 역할에서 책임감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더의 성품의 중요성과 품격 있는 리더를 임명함으로써 사회 번영과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훌륭한 성품과 정직함, 신뢰,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인격을 갖춘 리더를 임명할 때는 판단력과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고려하고 결과와 영향을 인지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판단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의사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판단력은 리더에게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틀을 개발하는 것은 귀하의 판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합한 리더를 식별하고 임명하는 것은 자질과 특성을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성격을 지닌 지도자를 찾고 임명하는 과정은 배경조사부터 의사소통 기술과 결정 능력을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인격을 갖춘 리더를 선택함으로써 조직에 지속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팀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격을 갖춘 리더의 결정은 조직 운영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팀 구성원들에게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리더는 자신의 역할에 있어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프로세스와 절차를 개발하여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인격을 갖춘 리더를 선택함으로써 팀과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탁월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리더를 임명하기 위한 가이드로 효과적인 결정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을 찾고 업무 수행 기술을 확인한 후 품성과 판단력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좋은 리더의 성품과 특징,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과 중요성, 그리고 책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리더를 평가하고 임명할 수 있는 체계를 따라야 한다. 일반적인 판단의 역할과 모세의 판단 방식,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를 연구하고 적용해야 한다. 품격 있는 리더를 식별하고 임명하기 위해 잠재적인 리더를 평가하고 관찰하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리더십에서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책임과 결정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며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 자기조절을 강조한다. 캐릭터 리더를 임명하기 위한 세알 공식으로 리더의 자질을 식별하고 분석하여 역할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고 성격 특성과 리더십 기술의 비율을 설정하며 리더의 성과와 판단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인도자로서 모세는 백성들과의 유대감과 신뢰 형성을 위해 강점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이용했다. 모세는 의미 있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백성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격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모세는 진심 어린 감사 표현과 보상 식별, 인정 기술, 비언어적 의사소통, 승리 축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줬다. 강점을 인식하고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팀 구성원의 사기와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다. 리더는 개인의 강점, 기술 및 재능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발전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축하와 성공은 팀 내에서 공유되어야 하며 모든 성공은 팀과 함께 축하되어야 합니다. 리더는 성취한 성공을 인정하고 팀과 함께 성공을 축하해야 합니다. 자부심과 성취감이 팀의 동기부여와 자신감 증가로 반영되도록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팀의 성공 사례가 팀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팀의 성공을 강조하여 팀워크의 힘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팀원의 성취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과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팀의 성과에 관심을 보이고 개인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은 동기를 강화하고 향후 성공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리더는 개인의 성공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노력과 성취에 대해 진실한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신뢰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A는 훌륭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핵심 요소입니다. 리더가 팀 구성원에게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율성과 지도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키우고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하며 팀 구성원과 리더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더는 개인의 기술과 능력을 고려하고 각 팀원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를 할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를 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팀 구성원에게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팀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리더는 지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A는 팀 구성원에게 작업을 설명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리더는 팀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리더는 정기적인 체크인, 긍정적 강화, 건설적인 피드백 및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팀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팀 구성원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한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공유하고 작업이 제 시간에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을 위임하면서도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할 올바른 작업을 식별하고 개인의 강점을 활용하여 작업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은 팀 구성원에게 신뢰와 신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팀 구성원 모두의 작업량을 관리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절한 양의 작업을 할당하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존중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판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리더는 건설적인 비판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리더는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명확한 지침과 기대치를 제공하고 따를 수 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팀 내 작업량 관리와 건설적인 비판이 중요하다. 다음 단계를 따르면 팀이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관계와 신뢰 구축, 강점과 성공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됐다. 격려를 실천하는 구현 사례가 소개되었다. 칭찬과 격려로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미소 사업가의 예가 설명되었다. 미혼모가 자녀에게 집안일을 할당하고 감사와 격려로 동기부여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교사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되었다. 격려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가 제공되었다. 판단의 중요한 균형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모세는 이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고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였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균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모세의 판단의 균형은 리더십에서 필수적인 이유로 도덕적 판단과 실용성 사이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 판단을 고려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도덕적 판단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 중요. 모세의 판단은 현명함과 도덕성을 고려. 도덕적 판단과 실용성의 균형 유지하는 모세의 결정 예시 탐구. 베스, 잭슨, 티너의 이야기를 통해 실용성과 도덕적 판단의 균형을 이해. 구약성서의 모세의 판단과 신성한 뜻의 관계 탐구. 우리는 이 장에서 주님의 율법에 대해 탐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중요성과 다른 명령과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또한 주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결과와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공의와 자비의 중요성, 사랑과의 연결을 토론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와 지도자로서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볼 것이다. 이 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이해와 자비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율법의 관련성을 발견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평화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이해하고 이를 따르는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며 그 결과로 우리는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모범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함으로써 주님과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분별력을 가지며 정의와 자비를 행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 주의사항과 MERJ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MERJ 프레임워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분별력을 가지며 정의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보여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범하는 일반적인 실수는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에 맞게 정의와 자비를 함께 작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주님의 율법에서는 정의와 자비가 함께 작용하여 참된 공평을 가져온다. 이번 장에서는 모세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데는 기도, 믿음, 그리고 분별력과 순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얻을 수 있는 힘과 평안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평안과 인도를 얻을 수 있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데 매우 귀중한 도구이며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는 특히 유용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통찰력과 인도를 얻기 위해 다양한 기도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기도일지는 구체적인 기도나 요청을 기록하고 통찰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거나 불확실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지혜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데 중요한 믿음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활용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 인도, 위로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며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을 내리고 그분의 뜻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는 데는 용기와 희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방향과 지식을 제공하며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는 분별력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마음챙김, 주의 집중, 하나님의 인도를 듣는 것을 포함하고 순종은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별력과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에서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과 에스더는 분별력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의 영웅들의 예에서 배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과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행동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을 따르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는 모세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과 겸손과 존중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모세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분석하며 현명하고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편견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겸손과 존중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면 더 큰 자신감과 용기로 리더십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고려하고 믿음과 판단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도덕적 인식을 확장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 믿음과 판단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장기적인 집단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법에 대해 생각하고 자아의 결과를 인식하여 자존심과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세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면 하나님의 뜻, 도덕적 추론, 실용성을 결합하여 의사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장로들과 상의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자기 반성적인 성향과 신념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집하여 결정을 내릴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세의 결정 과정은 신한 결정을 내리는데 신의 뜻과 개인 편견을 분별하고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판단은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적응성과 유연성은 현대의 의사결정에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려면 신성한 뜻과 개인적인 편견을 분별하고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세의 판단력과 결정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현대의 결정에 적용하여 개인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지혜롭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결정에서 하느님의 뜻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하나님의 뜻과 개인적인 편견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식을 분석하고 둘을 구별하며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모세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의 민첩성과 개방성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현대의 결정에 모세의 지혜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함정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과 개인적인 편견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의 판단 방정식인 HFADXR 현명한 결정에서 각각의 요소인 겸손, 믿음, 적응성, 신성한 의지, 그리고 존중이 중요하며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뜻과 개인적인 편견을 혼동하며 결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한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역사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 지도자로서 미래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판단은 단순한 흑백 개념이 아니라 뉘앙스와 이해를 필요로 한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이끌어내는 능력과 묵상, 분별력,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완벽해지려면 연습과 인내가 필요한 기술이다. 지혜로운 리더의 중요한 특징인 판단과 자비의 균형을 이해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모세와 다른 모범적인 지도자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잘 이끄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미묘한 균형과 중요한 교훈을 통해 현명하게 이끄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 리더에게는 심판과 자비가 결합되어야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과 자비가 조화롭게 작용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력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자비롭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도자는 판단과 자비로 인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과 개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성공적인 리더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고 성장하며 발전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리더는 상황을 평가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미래에 원하는 위치를 내다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더십에는 많은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리더들의 사례를 통해 귀중한 통찰력과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더는 가치와 도덕에 기반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도 핵심 요소입니다. 이 외에도 리더는 업무를 갖춘 사람들에게 작업을 위임하고 지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리더십에는 많은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며 올바른 위임과 지침을 통해 팀을 이끌 수 있습니다. 리더는 공익을 위한 과감한 결정을 수용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키워야 합니다. 리더십에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포함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리더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과 보상을 고려하고 비판과 반대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과감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과 지혜와 신앙을 기반으로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지혜롭게 이끄는 것과 판단과 자비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지도자의 모범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유능한 사람에게 작업을 맡기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다. 성공적인 리더의 사례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지혜의 틀로 성공하고 흔히 범하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리더십을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과 권위주의적인 스타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않는 것은 실수이다.